다음 질문으로 변동성이 클수록 장기 투자가 더 어렵겠네 라고 물어봤어요. 개인들은 변동성을 좀 싫어하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역시 맞다라고 합니다. 변동폭이 클수록 장기 투자가 심리적으로 더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정말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있는 게 더 아프다는 손실 회피 심리가 강해서 큰 하락장만 와도 공포에 패닉세를 하거나 반대로 포모에 과도하게 들어가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변동폭이 좀 크면 오래 들고 가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다라고 하는 거는 폭탄 들고 있는 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근데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결정. 뭐 비트코인 이거 50에서 80. 제가 맞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네. 이 50% 아예 설마 50% 떨어지겠어? 라고 했는데 결국 떨어지면서 지금 완전히 진짜 장기 보유 계획이 무너지는 이런 사태가 오기는 왔죠. 한번 겪어보니까 알 것 같더라고요. 나스닥도 변동은 있지만 보통 최대 30에서 50. 그치 50은 뭐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요때를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30% 보통 조정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30에서 35%까지도 빠지잖아요. 요거 최대폭 이 정도인데 비트는 이번에 빠지는 거 보고 끝이 없이 빠지는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훨씬 나스닥보다 보유하기 힘든 자산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은 고점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요. 저점 매도 패턴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저도 98,000불쯤에 진입을 했지만 그때도 저점인 줄 알았는데 그게 고점이었을지는 상상을 못했죠. 지금 저점이 6만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저점을 맞추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평균 홀딩 기간이 짧아짐. 못 버틴다는 얘기죠. 견딜 수가 없다. 장기 홀더들은 변동성을 기회로 보지만 이들은 이미 여러 사이클을 겪은 경험이 많아서 멘탈이 단단하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를 좀 버틸려면 이번 사이클에서 한번 당했잖아요. 뭐 좀 더 먼저 당한 사람들은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 투자한 분들은 긴 하락장을 버텨서 지금까지 왔고 우리 이번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번 사이클에서 처음 당한 케이스고 그래서 앞으로의 그 4년 주기로 봤을 때는 한 두세 번만 더 견디면 좀 더 쉽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는 안 해라고 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다 이유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레버리지 쓰면 안 된다. 저처럼 레버리지 쓰면은 골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기 전략이 좀 유지하기 좀 어렵죠. 개인 투자자가 장기 투자에 성공하려면 좀 비중을 좀 낮게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 저처럼 몰빵하면은 인생 골로 가는 거죠 진짜. 지금 거의 멘탈이 지금 거의 자살 충동까지 갔으니까 심각합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몰빵은 웬만하면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심리적으로 좀 돈을 덜 벌더라도 뭐 좀 비중 많이 들어간다 그래도 50% 정도가 맥시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마저 보니 알겠어요. 네. 그래도 비트에 확신이 있다 그럼 100% 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버틸 수만 있다면 충분히 100%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DCA 하는 방법도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 성격상 DCA는 좀 못할 것 같고 또 그렇게 수입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각자 스타일에 맞게 비중 낮게 하고 DCA, 요게 장기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이고요. 가격 안 보는 습관, 앱을 아예 꺼버리는 건 아니면 지워버리거나, 이건 사이클의 일부야라고 반복하는 학습. 4년마다 이 하락장이 올 거라고 그냥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무조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변동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질문하는 수준이면 이미 평균 개인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거다. 홀딩할 자신 있으면 계속 해보라라는 내용이고요. 이 DCA 전략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비중 좀 줄이면서. 이건 각자 알아서 성향에 맞게 투자 방향을 좀 잡으시면 장기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가 금시총처럼 파이가 커지면 당연히 변동성이 줄어들겠네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비트가 점점점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저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 돈을 넣고 게임을 해보니 죽지 않았습니다. 변동성이. 그래서 변동성이 줄려면 좀 더 있어야 됐다. 한 진짜 10년, 20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마켓캡 성장, 유동성 증가, 변동성 하락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금시총처럼 변동성이 좀 줄어들려면 좀 파이가 좀 커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규모가 훨씬 더 커져야 된다. 왜 시총이 커지면 변동성이 줄어드냐라고 얘기했을 때, 작은 시장은 이제 고래 한 마리가 1%, 2%만 움직여도 가격이 20%, 10%씩 흔들린다라고 합니다. 이 고래 한 마리가 문제죠. 네. 진짜 한 비트 10,000개씩 팔아 제끼고 뭐 10,000개씩 사들이면서 뭐 이렇게 위아래로 요동치는 거죠. 시총이 10배나 100배 커지면 같은 금액의 매수 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기 때문에 변동성이 자동으로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장기 투자를 한다고 마음 먹으면은 이게 점점 게임이 쉬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추세 데이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25년도가 역사상 가장 낮은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지금도 좀 확실히 낮은 것 같긴 해요. 변동성이. 지금 중간에 많이 빠져서 그렇지만 확실히 좀 줄긴 했다. 그래서 주식과 비교를 하면은 테슬라, 아마존이 초기에 고변동, 요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 초기와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성장을 좀 하면서 지금 거의 아마존은 거의 움직이지도 않죠.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테슬라도 거의 지금 고평가를 받으면서 성장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거의 대파동 한파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가 거의 정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시총쯤이 되면 뭐 지금 금시총이 거의 전체 자산 1등이잖아요. 그 정도 되면 변동성은 진짜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시총이 5에서 10조 달러 정도만 돼도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그 가격대가 25만, 50만 정도만 돼도 조금 더 안정된 상황을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금처럼 되려면 수십 년 정도 더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반감기가 한 2번 정도만 더 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금 따라잡는 날이 오면 진짜 디지털 금 느낌이 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질문 해보면은,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변동성이 커서 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동성이 줄고 변동폭도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좀 투자하기가 좀 점점 쉬워지는 구조네라고 물어봤어요. 장기적으로는 정확히 내가 말한 구조라고 합니다. 점점점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투자하기가 조금씩 쉬워지는 거죠. 지금이 좀 가장 극도로 극심하게 스트레스 받는 구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점점점 자산의 시총이 높아지면서 변동폭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오면서 나스닥처럼 뭐 1년에 20%, 15% 정도밖에 안 오르고 떨어질 때도 한 20%에서 30%밖에 안 떨어질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보면은 그런 내용이고요. 시총이 커질수록 유동성이 이제 깊어지면서 같은 돈이 들어와도 가격이 덜 흔들린다라는 이 원리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초기 단계는 뭐 변동성이 항상 높고요. 한 70에서 80% 정도 빠지는 거는 흔하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고통이 극대화되고요. 개인 포기, 잘못된 타이밍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거의 13, 17, 2013년도랑 2017년도쯤에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많이 좀 진행이 돼서 이게 현재 모습인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서 지금 26년도 현재 요 모습은 현재 모습인 것 같고요. 이때는 이때 지금 뭐 큰 파이로 보면은 이때까지도 포함이 될 것 같네요. 여기 2021년도까지 요때 이제 산 사람들이 보유를 끝까지 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미 좀 투자 경력이 매우 높고 이런 비트코인의 미래를 먼저 본 사람들, 13년도에 본 사람들, 17년도에 본 사람들은 이거를 계속 들고 갔을 거다. 그렇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다 버렸기 때문에 다시 게임이 시작되는 판은 2025년, 기간 유입은 2024년도에 했으니까 이때부터 게임이 다시 판이 짜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TF가 가장 큰 성과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25년도 트럼프가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선정을 했고, 지금 규제 클래리티 법안 요거에 지금 좀 지연이 됐지만 25년도에 얘기가 나오고 지금까지 요게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변동성을 조금씩 축소시키면서 지금부터는 좀 투자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식보다 3, 4배 거의 TQQQ라고 보면 됩니다. 네. 아직도 금처럼 되려면 수십 년이 더 걸립니다. 반감기 한 2-3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처음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쉬워지는 구조. 요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20년 동안 보유하면 변동성도 나스닥 수준일 가능성도 있고 20년 후에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 변동성이 크다라고 해도 지금 투자하는 게 낫겠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지금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년 후에 변동성이 좀 낮아져서 나스닥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때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투자해서 견딘 다음에 그때까지 유지를 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지만 견디다 보면 결국엔 나스닥 정도의 움직임으로 변할 거기 때문에 지금이 수익 구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딱 뭐 한 20만 전까지 뭐 올해는 전부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20만까지 이제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실제로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26년도 올해 안에 20만을 달성하면은
충분히 저점에서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타이밍이 너무 늦고 뒤늦게 비트코인을 알아서 투자를 했어도 일반 주식보다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그게 어려운 게 이제 20년을 홀딩을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돈을 좀 많이 불리려면 뭐 큰 돈으로 20년까지 홀딩할 필요는 없겠죠. 좀 적은 돈을 투자를 했을 때 비중이 좀 낮은 상태로 20년 정도로 홀딩해야 이제 의미 있는 가격이 되니까 뭐 그래도 앞으로 50% 마이너스 정도는 견뎌야 된다. 이 80%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어쨌든 20년 정도 지나면 나스닥 정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점점 커질수록 변동성이 줄어든다라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지금 조금 힘들지만 견디면은 점점점 투자가 쉬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 20년 정도 투자하면 그냥 제일 망하지 않고 제일 오래 갈 것 같은 자산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20년 뒤에 상패에 맞는 거 아니면 20년이 지나도 지금하고 가격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시스코라는 기업처럼 닷컴 버블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가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한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니까 인텔 같은 회사들 예전에 엄청 좋았는데 뭐 지금 인텔 보면은 거의 망한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1위지만 이 엄청난 그래픽 카드에 의해서 지금 엄청나게 시총 1위가 됐지만 이게 계속 갈 거냐라고 했을 때 불안한 거죠. 항상 20년 후에도 지금 가격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조정을 좀 거치고 하다 보면은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이미 정점을 지금 찍었기 때문에 지금 잘 돌아가잖아요. FSD 이런 거 다 주가에 반영이 됐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로보택시가 지금 상용화가 되기 일부 직전이고 옵티머스도 지금 시연 영상들 보면은 뭐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좀 뒤늦게 돈이 들어와도 저는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년 혹시 들고 간다면 이 비트가 제일 나을 거냐라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AI가 하는 얘기는 비트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한 거랑 비슷해요. 비트는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엔비디아, 테슬라가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시들시들해질 리스크가 훨씬 크고 이제 좀 애플처럼 이 왕년에 애플의 왕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게 올 수 있다. 충분히 엔비디아도 20년 정도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 자체는 고유한 구조적 장점 때문에 얘네들처럼 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소성과 공급이 한정돼 있다라는 이 하나만으로도 이 엔비디아와 테슬라와 다른 길을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죠. 글로벌 자산으로 이제 자리매김한 상황,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 있다.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이 달러 해지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거죠. 뭐 옛날의 부동산, 지금 부동산 사면은 손해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20년 정도 봤을 때 그래도 비트가 좀 낫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들로 접근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테슬라와 이제 엔비디아가 왜 20년 뒤에 이제 애플처럼 이제 마탱이가 갈 수 있을까라는 예상 시나리오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과거 20년 중에 최고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AI 칩 독점도 영원하지 않다. 지금 AMD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경쟁사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인텔 커스텀 칩 경쟁이 좀 강화되고 있고 어쨌든 얘도 올라가긴 하지만 4,500불에서 10,000불까지도 가능하지만 이게 연 12에서 20%밖에 되지도 않는데 이만큼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지금 200불이 좀 안 되잖아요. 지금 투자해도 이게 지금 1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50배도 가능한 수준이네요. 이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이제 결국에는 S&P 수준으로 수렴할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 20년 뒤에는. 어쨌든 AI 버블이 끝나면 이게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 노보틱스로 혁신 중이지만 경쟁이 심화된다. 이 중국 EV, 이 무서워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 중국의 자동차 그 자율주행 영상 봤는데 좀 어설프긴 하지만 이놈이 테슬라를 따라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데이터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 데이터가 아닌 걸로도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 있다라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웨이모 이런 것들이 뭐 경쟁사지만 이 웨이모는 망했어요. 레이더로는 안 되는데 이제 중국의 EV 전기차 애들이 자율주행이 얘네들도 카메라로 하는데 여기에서 충격을 먹은 거죠. 저는 깜짝 놀랍니다. 조금 어설픈 자율주행이지만 이게 테슬라를 능가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따라한다라는 거에 충격을 좀 많이 받은 상태에서 결국에는 테슬라를 버리게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40년 예측은 1,600달러에서 3,900달러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4,000달러까지는 어쨌든 간다. 40년까지면은 지금 한 20년 존버해서 10배 정도 먹는 거예요. 이것도 나쁘지 않죠. 초기 투자자들은 나쁘지 않은 성과예요. 왜냐하면 100배 이미 1000배 이렇게 먹었으니까. 근데 지금 투자했을 때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테슬라가 미래일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으면서 이 일론 리스크 여기서도 대두가 되죠. 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20년 후에 얘네들이 애플처럼 왕국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희소성 때문에 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난 10년에서 20년의 최고 수익은 비트, 엔비디아, 테슬라 순이었지만 다음 20년은 비트가 뒤집을 수 있음. 세일러가 20년 뒤에 2,100만 하나 가격이 2,100만 된다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완성이 될 수 있다. 충분히. 리스크는 비트가 그래도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규제 같은 것도 아직 있고요. 뭐 해킹 이런 이슈들, 매크로 쇼크, 이 지정학적 이슈들. 뭐 전쟁 나는데 이 비트랑 뭔 상관인가 싶기도 하지만 이런 거에 좀 변동이 좀 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성과 같은 게 제일 좋은 걸 찾는다면 비트가 맞다라고 합니다. 이제 제 생각이 이제 AI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비트가 내가 생각한 거랑 맞게 움직이는구나. 얘네들도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AI들도 수만 개의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어느 정도는 답을 내린 거니까 비트가 앞으로의 20년에 맞는 자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얘네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비트랑 이제 뭐 MSTR이 충분히 M7 주식을 뛰어넘을 수 있나? 지금 솔직히 비트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지만 MSTR이 좀 시총이 조금
아직도 작잖아요. 엄청 작기 때문에 이 작은 시총으로 충분히 M7을 이길 수 있나 이런 거를 물어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20년 후에 뭐 비트코인과 스트래티지의 가격 자체는 M7 주식을 뛰어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제 비트는 거의 높을 가능성이 높고 넘어설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고요. MSTR은 이게 뭐 M7을 넘을지 안 넘을지 좀 의구심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비트가 낫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비트도 변동성이 크고 MSTR은 더 크기 때문에 분명히 기업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제가 모르는 기업 리스크. MSTR만의 기업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비트랑 MSTR을 반반 들고 가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다. 제 생각으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모르는 리스크. 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자산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공부를 하고 투자하지만 이걸 100% 이해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 알고 이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비트코인과 M7이 20년 후에 시총 비교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은 이제 M7도 못 미치잖아요. 비트 지금 시총이. 근데 이제 비트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 뭐 2050년 정도 됐을 때 시총이 60에서 61조까지도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이게 완전 불 케이스인데 비트와이즈는 20조 정도 될 것 같고, 아크 인베스트는 2040년쯤에 200만에서 500만 정도의 하나당 비트코인 가격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M7의 장기 전망 중에 엔비디아가 10,000불 정도 간다라는 게 가정 예측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S&P 수준으로 이제 수렴할 가능성. 지금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S&P 수준처럼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주가 변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성장하는 주식의 끝에쯤에는 기업의 하락세가 결국에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의 가격은 무한이기 때문에 분명히 M7을 20년 뒤에는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MSTR은 한 5,300불까지도 불케이스로 보고 있는데, 요러면은 그래도 뛰어넘을 수는 있지만 기업 리스크 이런 부채들이 증가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 배당 이런 거 줘야 되는 규모가 점점 커지고, 그래서 좀 뛰어넘었다가 금방 폭락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었다가도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뭐 10위까지 떨어지는 일이 또 생겼다가 또 다시 시총 1위로 올라갔다가 뭐 이런 변동폭이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래서 비트가 M7 시총을 뛰어넘을 확률은 M7이 비트를 뛰어넘을 확률보다 훨씬 높다라고 하고요. MSTR은 레버리지로 증폭시킬 수 있지만 더 위험하다라고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시총 1위를 찍어도 곧 바로 폭락을 해서 시총 뭐 한 10위로 떨어지는 이런 일이 흔하게 발생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인터넷 초기와 비슷하다는 이유는 변동성이나 변동폭이 커서 일반 대중들이 싫어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변동폭이 줄어드는 20년 후에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도 결국에는 이 생각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이 인터넷 초기와 비교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높은 변동성과 그로 인한 대중의 거부감. 이게 거의 인터넷 초기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극단적인 변동성과 복잡함, 이게 진짜 쓸모 있나라는 회의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인정하는 가격대까지 오고 변동성이 좀 낮아지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미래고요. 뭐 일반 비트맥시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테고, 저같이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도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변동성이 줄어들면 시총이 성장을 하고 기관이 유입이 됐다는 얘기고요. 규제가 성숙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변동성이 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미 컨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인터넷처럼 당연한 인프라가 돼서 대중의 관심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쯤이면 한 20년 정도 지나고 제 나이가 한 60이 넘었을 때쯤 이제 화폐로 거래되는 게 되게 흔한 일상이 되지 않을까. 가게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시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기축 통화로서 이제 기능을 수행할 것 같긴 한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변동성이 너무 사실 일반인이 견디기에는 너무 좀 극단적이긴 하죠. 어제 올랐는데 분명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올랐는데 보통 한 3, 4일 정도 이어가잖아요. 근데 비트는 바로 내리꽂는 게 흔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좀 싫어할 만하죠. 어쨌든 이거는 성숙한 자산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도박, 투기, 안 좋은 이미지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도박이냐, 코인이 도박이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투기 성향이 좀 강한, 변동성만 크면 무조건 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거의 안 좋은 이미지들 되게 많기 때문에 아직은 대중이 사랑받지 못한 자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20년 후에 시총이 좀 커지고 금처럼 됐을 때는 도박 자산이 아닌, 투기 자산이 아닌 디지털 금같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덕구처럼 미래를 알아보고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 최고다라고 지금 전파하는 거는 현재로선 미친놈처럼 보일 수가 있겠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맞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뭐 계잡주도 투자해보고 M7 뭐 테슬라도 투자해보고 나스닥, TQQQ 뭐 전부 다 ETF라는 거는 다 해보고, 종목들도 한 100개 이상 샀다 팔았다도 해보고, 버텨도 보고, 손절도 해보고, 익절도 해보고, 뭐 이렇게 막 수많은 뭐 산전수전이라고 해야 되나, 뭐 긴 세월 동안 5년이면 뭐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지만 그 세월 동안 겪어왔던 그런 생각들을 다 잊고서 비트코인을 봤을 때는 내가 찾던 자산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이거 최고다, 요거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미친놈인 거죠. 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계잡주에 아무리 투자해봐도 쉽게 얘기하면 턴어라운드 주식, 뭐 진짜 이거 폭망을 했다, 한 90% 정도 폭망한 주식 사는 거죠. 야, 이거 올라가면 대박이다, 이런 되게 짧은 생각들
샀는데 안 올라가죠. 더 떨어지죠. 그런 것들. 이거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가치 투자, 뭐 모멘텀, 그다음에 스윙, 단타 스캘핑 뭐 다 해봤죠. 뭐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안 된다는 거죠. 다 일반인들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거를 다 해봤더니 이게 진짜 고점에 팔기도 어렵고 저점에 사기도 어려운 것 같고, 왜냐하면 또 사면 떨어지니까. 고점이 아닌 것 같은데 고점이어서 막 결국엔 다 수익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지금 벌써 저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들, 그거 다 익절했으면 벌써 10억이 넘어갔을 텐데,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다 부질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인기가 없는 거죠. 재미없다. 뭐 이런 투기 자산을 하는, 결국에는 너도 결국엔 3배 레버리지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일단 자산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5년간의 성과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좋은 걸 알았으니까 좀 알려주고 싶은 거죠. 뭐 동네 친구한테 얘기를 해봤자 안 들을 거고,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영상들을 많이 남기는데, 결국에는 우물 안의 개구리들처럼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이해가 된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최고의 자산이다. 이거는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생각을 해본 부분입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지금 심정이 그거예요. 지금 와이프한테 인정을 못 받아도 참아야 하는 거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비트에 투자했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집안이 지금 풍지박산이 나고, 계좌가 지금 레버리지를 써서 뭐 폭망을 했지만 지금 집안 분위기가 거의 최악입니다. 지금 벌써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집안 분위기인데, 거의 죄인이 됐어요. 완전 거의 지금 말수가 좀 줄어들고 집에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삶의 의지도 별로 없고 거의 회사집 하면서 다니는데, 하루에 와이프랑 얘기하는 말이 한 5번? 그 정도, 뭐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뭐 한두 달이 아니고 거의 1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디에 투자했길래 지금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비트코인에다가 투자했다니까 아주 미친놈 소리를 하면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2-3달 전부터는 더 최악으로 빠져든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런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이걸 견뎌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이해를 해줄 줄 알았는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전혀. 다음에 원금 복구하면 무조건 예금에다가 돈 빼놓으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좀 심각해진 상황인데, 이제 와이프도 이해를 못 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최고라고 얘기해봤자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끼리만이라도 이 단결을 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잘 극복을 하고 잘 보유를 해서 이 더 사는 것도 뭐 각자 생활 수준에 맞춰서 사는 거지, 남들처럼 살려고 뭐 대출도 끌어당겨서 뭐 사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못 따라간다. 돈 많은 사람들은 못 이기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생활 수준에 맞게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고, 남들이 뭐 몇 억씩 투자해도 부러워하지 말자. 이것도 이번에 하락장을 맞으면서 크게 와닿은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좀 인정받으니까 좀만 참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AI도 결국엔 20년 뒤에는 인정받을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힘들더라도 좀 참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4848로 몇백 벌었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닙니다. 결국엔 다 시장에게 반납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구조상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은 주식을 만났어도 폭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좋은 자산 하나만 믿고 끌고 가야 되는 이런 생각들을 빨리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또 물어본 게 있는데 뭐 주식 시장이 아닌데도 왜 비트코인도 막 팔고 막 그러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 주식 시장도 엄청 4848 많이 하잖아요. 이 비트코인 시장도 엄청 4848한다. 그래서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심리적인 요인이 좀 큰다고 하고요. 이 피어 앤 그리드 이거 항상 나오죠. 이 공포에 좀 팔게 되는 이 상황이 맨날 온다 그러고 이 탐욕에 사게 되는 거죠. 포모 때문에. 이런 패턴이 계속 이 주식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에는 없는 이 비트코인에 있는 이 100배 레버리지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먹으면 사실 저희처럼 뭐 20년 버티고 싶다라는 생각이 쏙 사라지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100배 레버리지로 그냥 바로 없애버리는 거죠. 네, 이런 걸로 계속 투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4848의 거의 근본이죠. 이거 완전 100배 레버리지. 조금만 올라도 100배잖아요. 이거 참 그래도 청산이 빨리 된다.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적은 돈으로 한 100만 원씩 100배씩 노린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얼마나 승률이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트레이딩은 다 손해로 온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트레이더라도 언젠간 잃게 된다라고 하고요. 그 마이클 버리 있잖아요. 그 맨날 하락만 외치는 그 사람의 그 내구조. 결국에는 하락을 얘기하지만 자기도 롱을 배팅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차명 계좌로.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살아남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그래서 결론은 인간이라서 이게 4848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돈은 벌고 싶고 감정에 휘말리고 레버리지로 빠른 돈을 꿈꾸기 때문에 저 이것 때문에 저도 지금 망한 상황이지만 좀 이것 때문에 좀 투자의 생각이 많이 바뀐 상황이죠. 그래서 이 트레이딩이 생각보다 어렵다. 이게 완전 고난이도다. 일반인들은 할 수 없다. 이 상위 진짜 0.1%만 할 수 있는 게임이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향후 1, 2년 안에 3천만 원 정도 투자하고 어플 지우고 진짜 깜빵 같다 생각하고 20년 존버하면 50억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고 물어봤는데 비트 같은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50억은 꽤 달성 가능한 티켓이라고 합니다. 이 3천만 원 투자해서 50억입니다. 집에 갭 투자로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요게 20년 뒤에 50억이 됐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이해하기 쉽죠? 네. 그래서 불 케이스, 뭐 베이스 케이스, 뭐 이런 거 다 계산해 봤을 때 50억은 꽤나 합리적인 가격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0억이 왜 충분히 가능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사실 지금 사기 딱 좋은 시점이고 이게 아니고 뭐 다시 고점에 와서 사더라도 충분히 20년 뒤에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으로 자리를 잡으면은 이게 엄청난 돈들이 유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점점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개인들이 이제 막 돈을 넣기  걷잡을 수 없이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계속 시나리오를 짜야 돼요.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는 거의 0.3 BTC인데 0.3으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개를 가질 만한 여력이 안 되셔도 충분히 지금 30대라면 지금 비트코인을 0.3개를 산 다음에 20년 존버하면 50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진짜 백만장자 소리 들으면서 은퇴의 삶을 꿈꾸면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30대에는 왜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쉽지만 40대에 알았는데 10년만 좀 빨리 알았어도. 하지만 비트코인은 10년 전에 변동성이 극악이어서 어차피 투자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쌤쌤입니다. 지금 투자하기 딱 좋은 시기다. 적당히 변동성이 줄어들었고 장기적으로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요거 이해하셨으면은 지금 3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비트코인 사고 커스터디라고 해야 되나? 셀프 커스터디 그거를 하면서 개인 키 따로 적어놓고 이렇게 20년 존버하는 거죠. 금고에 넣는다 생각하고 20년 뒤에 저처럼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에게 물려줘도 되는 그런 거죠. 계좌주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좌주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훨씬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막 계좌주에 사가지고 얼마 수익을 보겠지 이 게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역사적인 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5만 가지 생각들을 공유하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이라는 게. 저는 이제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시황 같은 거를 분석할 능력이 없지만 그냥 혼자서 그냥 투자를 하기에 좀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가 많이 부족하지만 시황이 다가 아니다. 이 주식 시장에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매크로 분석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 이런 투자를 통해서 좀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이제 일반인이 투자하기에 이런 영상들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꼭 이렇게 내일 오르니 내일 떨어지느니 이런 영상보다는 인기는 없지만 이런 잡다한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는 게 장기적으로 같이 힘을 내서 투자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